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AI투자센터 김근희 전문가입니다. 자, 7월 7일 마감 브리핑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 이 하루 확진자 지금 1200명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4차 대유행이 시작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팬데믹 사태가 다시 한번 유행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국 AI투자센터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렇게 저희 채널 들어와 주시고 우리 구독 버튼, 그 다음에 이 동영상들 좋아요 버튼 이렇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시장 체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떠셨나요? 그죠? 오늘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좀 짙어지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왜 그랬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거의 하루에 1200명 이상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팬데믹에 대한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불확실성들이 지금 다시 한번 좀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오늘 이런 투매 현상이 좀 많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기관, 특히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보면 기관이 거의 한 8,350억 정도 지금 매도를 장중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기관의 매도세와 더불어서 또 외인 같은 경우에도 3,400만원 정도, 그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8,350억, 그 다음에 외인도 3,4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장중에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지수적인 부분이 좀 많이 흔들렸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팬데믹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장 체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시장 좀 어떠셨나요? 그죠? 변동성이 굉장히 좀 짙어지는 이런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루 확진자 수가 거의 1200명 이상이 지금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팬데믹에 대한 4차 유행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부도 지금 이런 대유행의 초기 단계인 듯 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좀 연장한다든가,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에는 3인 이상으로 집합할 수 없게끔, 이렇게 모일 수 없게끔 지금 어떤 이런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나마 좀 불확실성,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투자자들의 동향, 한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이 외인이나,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35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한 3,4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장 큰 손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줬었다. 자,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확진자 수도 오늘 증가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예요? 이 고점에 대한 논란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지수가 고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확진자 수에 대한 이슈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투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나 어떤 기관,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 위험자산에 지금 뛰어든 어떤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 그동안 이 고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시기에서 어떤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요인으로 통해서 이런 걸 어떤 모멘텀으로 삼아서 그래,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갈 거야 라는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구간이 딱 지금의 구간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이런 확진자 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또 같이 좀 겹쳐졌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러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 좀 지수가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는 사실 뭐 충분한 어떤 이런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자, 근데 뭐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뭐 투명상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 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일어난다라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당장 뭐 내일 그래서 지수가 어떻게 되냐, 뭐 빠진다, 오른다, 이거를 논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예측보다는 그죠, 대응에 어떤 개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이 투자를 운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이 대응 방안을 가져가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밤 이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내일 한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등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좀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증시의 어떤 일시적인 좀 기간 조정 부분도 우리가 전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크아웃,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제 고점을 찍고 아웃하는 이런 걸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의 어떤 방향성, 증시의 방향성이 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미국의 방향성을 잡는 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오늘 있을 이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FOMC에서 의사록을 공개를 했을 때 이 팬데믹에 따라서 지금 많이 풀어놨었던 이런 추경에 대한 부분을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을 통해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이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잘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하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의 금리나 아니면은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이러한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조금 많은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오늘 이 시장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이, 미국의 방향성이 한번 잡힐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미국의 방향성이 잡힌 부분이 또 한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응 방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서 당장 내일 오른다, 내일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부분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내가 개별 종목이 만약에 조금 손절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 이러한 이슈가 나왔을 때 내가 어느 구간에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 놓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요런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어차피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끌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지수가 밀린다면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메리트를 느끼겠죠, 그죠? 왜냐, 난 어차피 이 종목을 끌고 가서 위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에 시간도 투자하시는 거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밀린다,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장기 투자나 어떤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 그죠?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당 가격도 낮춰놓고
그 다음에 비중도 어느 정도 좀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단기적인 관점이다, 트레이더의 관점이다라고 하시면은 더 큰 어떤 이런 하락의 폭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좀 잘라내고 내가 현금 확보를 한 후에 지금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발굴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나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라든지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이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떤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맞을 것 같지, 당장 조금 더 길게 보고 내일은 오를 거야, 뭐 미국 증시가 어떤 이런 결과치들이 좀 좋게 나오면 오를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각종 경제 지표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지금 시장의 어떤 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이러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나올 이 미국 증시에 가장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에 우리가 거기에도 한번 초점을 둬야 된다. 어쨌든 뭐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아웃퍼폼,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야지 지금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 이런 경제 지표들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하는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작 중요한 어떤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고용 지표에 있어서 아니면 뭐 제조업 지표에 있어서 좀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런 굵직굵직한 지표가 되는 것들은 사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잘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일단 내일 시장에서는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